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에 특별법을 처리하자면서 야당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림의 떡이다,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전세 대책 포함한 전국 현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요 말한 게 가짜 뉴스다, 오역이다. 당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당에서 여기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요. 당에서 낸 그대로입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 영어를 또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이 구어체로 하다 보면 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것들이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일본이 뭐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라는 이 주어가 이 해석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뭐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그냥 해석하는 부분에서 주어가 좀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뒤 내용을 보면은 유럽이 지난 100년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 문단을 보면은 과거사 문제든지 현안이든지 간에 결국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결국 그 주어가 빠져서 된 것 같은데 일본이다. 이 부분 충분히 이거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한일 미국 방문해서 또 이런 문제부터 터뜨려서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야 될 이번 순방에 이렇게 좀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자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이게 오역이 문제라면, 사실 잘못된 번역이라면 언론사가 가장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사에도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어제 뭐 엄청 심하게 좀 세게,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우상호하고 장경태 그 의원님이 그 가짜 뉴스로 그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와 또 같은 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또 비판하는 거는 또 잘못하면은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어제 순방길에 그 우상호 의원, 장경태 의원 두 사람 그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유포 이 혐의 검찰 송치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는 게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전매 특허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사실 이거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가짜 뉴스지만 이걸 방치하면은 결국은 범죄를 용인하는 거나 다름없고 우리 사회가 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믿게 되면 사회 혼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번에 대응을 좀 한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장경태 의원은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캄보디아인가요? 거기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 조명을 설치했다. 또 그것도 심지어는 이게 그냥 설치한 것이 아니라 뭐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또 뭐 그 외신의 보도가 이랬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두가 전문가 감정 결과 또 관련자 진술 이 모두를 종합했을 때 이 촬영용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것 같고요. 그다음 우상호 의원도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그 공관 공간을 방문했을 때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좀 잠시 나가 있어라라는 취지로 했다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 무근이었고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외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마주친 적도 없었다는 게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거. 이래서 뭐 대통령과 또 대통령 영부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송치된 철저하게 것이다. 이거는 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 현재 국토위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네. 전세 사기 대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마련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특별법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 피해 임차인들이 있겠죠. 네. 소위 그러니까 세입자들, 네. 세입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 집을 자기들이 계속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고 싶다. 사기를 원한다.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경매를 낙찰을 받기를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매수권. 예, 그래서 다른 경매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최고 낙찰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최고 낙찰 가격에 어떤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세입자가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우선 매수권을 신청을 하면은 세입자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도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하고 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원한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이 집이 향후에 시세가 뭐 뛸 것 같지 않다. 나는 사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내가 지금 이사 갈 데도 없고 여기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우선 매수권을 LH에 넘기는 거죠. LH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그렇죠. 그래 LH가 우선 매수권을 받아서 경매로 매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공공임대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죠. 그럼 20년까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한 30에서 50% 정도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야당은 이제 그냥 공공매입이고 지금 여당하고 지금 정부 안에 마련된 거는 LH 공공매입이거든요.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세금 투입이 된다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이제 야당에서 주장한 공공매입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사기꾼한테 전세금이 떼였잖아요. 이 떼인 전세금을 정부가 주자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정부가 주자는 거니까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래서 세금이 필요한다는 거네요.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그 보증금, 전세금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꼭 이렇게 대규모로 이번에 전세 범죄가 벌어지지 않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전세 사기에 걸린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있을 건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알고 보면 사기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 이러면은 다른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기당에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을 해준다 이런 거여서. LH는 그러면 그것도 LH 세금인 거 아닌가요? 좀 다른가? 좀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런데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LH는요. 지금 일단 피해자들이 이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주거권을 지금 보장해주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사업 중에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 그래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주거 취약 계층에게 20년간 최장 20년간 임대를 싼 가격에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 임대할 이 임대 주택 대상을 이번에 전세 피해 당한 그 집들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미 약 6조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사주자는 거죠. 낙찰을 받자는 예산 거죠. 책정된 걸로 하는 거하고 새로 예산 책정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따로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런
그 점이 제일 다른 점이죠. 피해자들은 네. 좀 이 부분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보증금 채권 매입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좀 선구제하고 뒤에 후 회수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냐 계속 질문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든지 네.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받으면 저부터라도 뭐 보이스피싱으로 그렇죠. 돈 날리면은 당연히 나는 선의로 이 당했으니 정부가 이거 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채권과 이 전세 세입자들은 당장 거주할 때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래서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충분히 내 보증금을 국가에서 좀 다 좀 전세 보증금을 다 주면 좋지 않느냐. 알았어, 나중에 받아가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끝도 없다는 거죠. 끝도 한도 없고 지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대한 이번 그 LH가 그 공공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 예. 또는 그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좀 부여하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금융 지원 네. 또는 세금 감면 이런 것으로 푸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물론 네. 100% 사기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보증금 다 좀 국가가 달라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국민적인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27일 날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면 네.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니까 네.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야당하고 뭐 이렇게 조율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네, 야당하고 지금 일정 조율은 했고요. 일정 조율은 28일 날 그러니까 네. 특별법이 다 준비가 돼서 발의가 되면은 28일 날 이 특별법 말고도 정부 여당이 준비한 특별법 또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낸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 특별법 이외에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른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모두 다 한 10여 개가 되는데요. 모두 상정하고 그 다음 주 초에 그걸 바로 논의를 법안 소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법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회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기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넘겨서 원포인트라도 아하. 열어서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예. 저희 국토위에서는 아무튼 최대한 다음 주 초까지 이거를 지원 대책 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자 결국 지금 실언 또 막말 논란으로 네네. 두 최고위원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위가 지금 감시이 높은데 어떻게 징계가 좀 가능합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윤리위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리위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제대로 그 윤리위가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그 윤리위가 이번 또 새로 구성이 된 그렇죠. 만큼 저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지금 최고위 복귀한 태영 의원이 또 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네네.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아마 최고위원 선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김기현 대표 혹시 저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던데 이게 어떻게 봅니까?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태영 의원님 발언을 네. 제가 재해석하고 내부에 심정적으로 어떤 뭐 때문에 했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네.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당원들이 왜 뽑았겠습니까? 당을 좀 잘 이끌고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민들 민생도 좀 챙기고 정말 사랑받는 국민의힘으로 좀 제대로 거듭나라 이렇게 해서 선출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의 그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그 당원들과 좀 괴리된 당원들의 그 바람과 괴리되는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특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선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그 김기현 네. 대표가 정광훈 목사한테 도움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거 뭐 앞뒤 맥락은 제가 예.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선거 입후보를 하게 되면 선거할 때 사실 예. 선거를 하게 되면은 누구 만나면 다들 도와달라 그러지. 뭐 고향이 나는 빌려야 그렇죠. 되니까. 나는 뭐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도움을 요청한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께서 좀 약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 바로 거절했다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도움 요청은 뭐 저도 후보자가 되어보지만 대체로 다 하죠. 만나 네. 뵙는 분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짧게 예. 지금 뭐 민주당은 돈 봉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김연아 전 의원 문제가 지금 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김연아 의원은 뭐 본인은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허위라고 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면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밝혀질 거거든요. 것이다. 분명히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